인정하라. 이거는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이거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강한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 내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약점,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맨 첫 장에 그 2장 처음에 보면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주제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도 그 다음에 내가 핵심 역량을 파악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팀워크. 그래서 왜냐면 하나하나가 강한 거지 또 다른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걸 보충하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우리 조은석 선생님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verybody. 이 영상은 오늘의 약점으로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죠. 학교에서도 애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항상 자녀들한테 학교 가서 발표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따르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이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머리가 확장이 되거든요. 아까 약점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마지막 버전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 약점이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서 해보시고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활동은 아니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세전에. 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하면은 있는 거 사지 말고 네. 다른 사람 있는 걸 빌려서 와서 고수와 함께 놀아. 예, 고수와 함께 놀 수 있는 것도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렇지.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는 나 혼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여기서 얘기 연결지면은 약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팀워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점을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 다음 방법과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도 내 약점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느냐 계속 그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 계속 뒤쳐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반대 의견은 항상 있어요. 경쟁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대부분이 화가 나요. 그죠? 저 사람 예. 왜냐면 반대 의견이고 나랑 다른 의견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보고 듣고 그래서 네 생각 내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대부분은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은 좀 감정적인 게 많아서 일단 나랑 다른 의견 얘기하면 저거 어떻게 배척을 하면 될까? 바로 그 고민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로 이렇게 생각이 항상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사이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CEO는 80%가 찬성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아시죠? 네. 왜냐면 나중에 그거 추진의 뒷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반대자를 의견을 꼭 듣는 거예요. 왜냐면 반대 의견을 들으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너 왜 반대하는데? 이래서 그럼 그 약점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너 왜 반대하는데? 또 그럼 그거 약점. 그러면 정말로 완벽하게 나오는데 모두 다 찬성했을 때는 그 뒤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나랑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화나는 게 자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거 하나 읽겠습니다. 주님, 제게 가능한 걸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둘을 구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능한 걸 변화시킬 힘은 나의 단점이죠. 근데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용기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용기는 대단한 게 아니다. 우리 보통 용기 있다면은
뭐 굉장한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 그거 자체가 용기라는 거죠. 용기가 없으니까 그 나의 그 약점에 직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혜가 뭔가 그랬더니 결국은 지혜라는 건 강점과 약점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네. 진리. 그래서 지혜도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행복도 멀리 있지 않는데 지혜도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지혜구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됐고요. 요즘에 이제 수저 논란이 많잖아요. 그냥 무슨 수저 이러는데 현대가 이제 경쟁 사회고 이제 막 비교하면서 이제 영혼, 유 같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했어요. 그 사람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뭐 지질이 또 가난해서 뭐 배움이라는 건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갖고 무식하게 초등학교도 나올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문, 파리, 구두, 닦기 이런 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일본의 경연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완전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흑수저예요, 그죠? 그 사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마스시타 코노스케. 그 사람은 완전 흑수저인데 거꾸로 약점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그걸 극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운동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건강을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무식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항상 물어보고 배웠다. 그리고 나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어서 모든 일을 다 해봤고 그게 경영에 도움이 됐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나는 지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랬다가 물려받았다가 대부분 3대를 못 가잖아요. 부자의 자식들이. 그러면 그대로 무너졌을 텐데 그 사람은 없던 것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루고 싶은 걸 이뤘죠. 그 세 가지가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다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환경을 탓하는데 계속 그렇게 탓하고 있어서 잘 될 거면 계속 해도 돼요. 근데 그걸 해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그건 멈춰야 되겠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대표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대표님의 조건이 다 그랬잖아요. 가정도 가난하고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극복하셔갖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대표님이 딱 한 가지 방심하신 게 있어요. 건강이었어요. 건강은 자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나도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 그랬으면 이 상태까지는 안 왔을 텐데 당연히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내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이제 이번 계기를 해서 나는 철인이 아니라 인간이다. 내 몸을 내가 돌봐야 된다라는 걸 아마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내 몸을 잘 살피고 돌보는 사람은 장수하잖아요. 그죠? 장수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 몸 잘 챙겨요. 많이 먹지도 않고 소식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비법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건 배워야 돼. 아이 뭐 그렇게 오래 살으려고 그래서 이제 병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 공통점 찾아보세요. 고집불통. 저희들이 가끔 보면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배우지 않는 사람들. 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의 주제랑 연결돼서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답이에요. 약점 인정 안 해요. 네, 맞아요. 고집불통인 사람은 쟤 또라이 아니야? 그리고 안 배우고 그냥 평생을 안 배우고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 약점을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됐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거 아니까 계속 그걸 보충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남하고 다른 데로 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한테도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세상이 변하는 게 위기예요. 내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딱 대표님처럼 미리미리 준비된 사람은 그게 뭐가 될까요? 변화가. 오히려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되는 게 나한테 위기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걸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준비해서 그걸 기회로 잡는 사람만 승리를 하는 거죠. 준비란 뭔가 하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준비란 내가 불안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뭘 강의를 준비하거나 뭘 나가서 누군가랑 만나야 돼요. 근데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는 사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겠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질문을 막 던지면 근데 그때 당황해서 이럴 테고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다 해서 누군가가 질문해도 그 대답에 다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죠? 뭔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계속 이런 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라는 거는 하나의 핑계인 거예요. 진짜 내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없는 시간 쪼개서 전철 타면서도 할 테고 걸어가면서도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근데 나는 그런 약점들을 그렇게 채울 만한 생각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남 탓을 하면은 이제 책임이 회피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은 내가 행복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열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잘해주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탓만 하고 있으면. 근데 그걸 나한테 돌려서 그럼 내 행복을 내가 채우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채울 방법을 찾는 거 이게 배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나왔던 게 5가지로 들어가면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이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 근데 누가 저한테 네가 장군이 돼서 한번 이번에 지휘해볼래? 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저보고 전쟁해보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아마 게임상에서 인터넷 게임상에서 너가 한번 전쟁을 해봐 그러면 뭐 청야 전술도 쓰고 다른 전술도 쓸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이 싸움 방법이 좋긴 하지만 나는 어떻게 쓰지?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보도록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번째는 청야전술입니다. 내 것을 파괴하고 적을 유인하라. 내 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지금 삶을 살아보면 가진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집착하잖아요. 그거 가진 거 집착하다가 정말 쫄딱 망하는 사람 가끔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가진 거를 과감히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물론 손해예요. 근데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면 사는 거 선택해서 나중에 그건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에 쥔 거를 여기 놔야지 또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거를 선택을 해야지 나한테 가장 충격이 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산행을 하다가 거기서 조난 당했는데 바위에 깔렸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바위가 어마어마한 바위니까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그대로 죽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맞아요. 결국은 자기 살 자르고 뼈까지 해가지고 팔을 거기다 내두고 나와서 그래도 극적으로 살았어. 그 사람은 팔은 잃었지만 목숨은 살았죠. 그죠? 이게 그건 거예요. 결국은 뭔가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가치가 있으니까 자신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자살하고 힘들고 누구나 가벼운 허무나 우울 같은 거는 있거든요. 그럴 때도 나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 노무현의 조금 그런 거.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으면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술이거든요. 유격 전술이에요. 이건 직접 싸우지 말고 우회해가지고 이제 싸우라는 얘기죠. 정면 승부하면 굉장히 용감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박살나면 뒷날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면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거죠. 한 발 더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뒤로 한 발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연 전술인데 맞서지 말고 적의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올 때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하는 거. 끈기로 쭉 그래도 참아주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지연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끊지 말고 한번 끝까지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보자. 그게 내 현대판 지연 전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핵심 지점. 놓치면 안 되는 곳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뭘까? 근데 여기서는 핵심 지점 지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규칙을 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데 규칙은 뭘까 그랬는데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마음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마음을 못 지켜서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 자살, 혐오 이런 것 때문에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미모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마지막에 자기 마음 못 지켜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게 핵심 지점을 우리가 지키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은 되돌아갈 수 없는 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는 곳이 뭘까라고 했는데 현대인들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는 계속 망상 속에 살든지 후회와 미련 속에 살든지 계속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계속 도피하라고 하잖아요. 그 후회, 망상, 안전 이거를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충실한 거. 근데 현실에 충실하다는 거는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거랑은 또 다르죠. 항상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배수진은 새로운 환경 계속 노출시키는 거.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봤고 실제로 이기기 어려운 강력한 적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강 뒤편에다가 진치고 있는 걸 배수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는 적군과 아군을 꿰뚫어보고 철저하게 전략을 세운 게 그거였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싸우겠지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은 또 다시 살고 싶은 욕망이 샥 불타잖아요. 그죠? 그걸 일으키는 게 배수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자살하는 순간에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살하는 순간에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결정적이지 않을 때는 살 수 있는데 특히 몸매가된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걸 하는 동안에 이게 다 여기가 이제 마비가 돼서 팔 자체를 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 죽으면 안 되겠다 하고 팔을 잡으면 될 것 같아. 이거 되면 우리도 아시잖아요. 여기가 다치면 다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아니라는 순간을 깨달아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능동적이어야 된다. 상황을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의 강력한 자신감과 솔선수범. 그러면 이제 그걸 개인으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상황을 읽고 자신감을 갖고 내가 내 몸으로 행동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배수진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결론을 한번 이렇게 내려보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제가 어록을 3개를 한번 생각했어요. 한번 받아 적어주세요. 첫 번째 어록.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이름을 남긴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이름을 남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잖아요. 네, 두 번째는 도전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전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그것을 하니까 그게 약점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려는 게 도전이다. 그래서 저는 도전 잘 안 했거든요. 내 약점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게 도전이구나 하니까 도전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많이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약점이라는 말 한자 자체가 약한 점이에요. 인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자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 인정해? 인정 안 하면 걔는 그거를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인정을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봤어요. 너 인정 많다 할 때 그 인정은 무슨 인정이죠? 사람이 이제 따뜻한 거.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인정 그랬더니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 그래서 제가 또 동정을 또 찾아봤어요. 동정은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구나. 나의 약점을 인정함으로써 약점을 약이 되게 하는 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 스스로한테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베풀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다. 스스로 던지는. 네, 나 자신에게 나의 약점을 방치했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방치하고 나니 학대를 하는데 방치해뒀다는 거는 걔한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점에 만약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 나는 나의 약점을 방치해놨어요.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돌보듯이 내 약점도 이렇게 봐주고 어머 너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위로해주고 그럼 내가 너 보충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좀 움직여서 내 약점을 보충하게 도와주자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결국은 약한 점을 인정함으로 약이 되게 도움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가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무식하게 부딪히고 세상 탓하고 무식하게 부딪히고 다른 탓하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좀 돌봐주면서 나를 따뜻하게 데리고 가서 세상과 딱 접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정말로 따뜻하게 사랑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이 날 무서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활동을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짧은 활동 할 겁니다. 자, 지금 각자 갖고 계신 종이나 펜이 있으시면 한번 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토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자, 뭐냐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내가 한 일 10가지를 그냥 순서 없이 막 써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 떠오르는 거 한 10개만 쫙 써보세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툭툭 떠오르는 거 10개. 사회 5, 가족 2, 자신 3. 요거 나왔는데 요거 보시고 혹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인간 사회적 동물이요. 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전 4개가 나고 사회를 하나요. 지금 5개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4개, 그다음에 사회가 하나, 가족은 없습니다. 네. 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요걸 딱 보면서 요 개수 보시면서. 예. 역시 개인주의구나. 자기 사랑이 강하구나.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아주 풍성하구나. 네, 이렇게 네. 좋게 해석하면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윤여수 난 자신이 둘이고 가족이 하나면 사회가 7개인데 결국은 사회 7개가 가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회를 하고 있다. 또 선생님은 어떻게 나셨나요? 영역이? 회사에 가는 걸 자신으로 해야 될지 사회로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거를 나 자신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한 오롯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이 9개고 오, 가족이 하나고. 자신이 9개. 오. 나를 연주하네. 멋있게 사는 완전 명상했어. 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제가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나중에는 또 다르게 영역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본인이 나는 여기에 만족하다. 나는 절대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럼 그냥 사셔도 돼요. 근데 나는 미처 내가 이렇게 가족한테 시간을 못 쓸 줄은 몰랐다. 나중에 죽는 순간에 나는 그래도 사회에 굴을 쓴 게 절대로 아깝지 않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회활동에 굴을 쓰겠다. 그리고 가족한테 일만 쓰겠다. 그래도 아무 후회가 없다. 그럼 쭉 그렇게 사세요. 근데 죽는 순간에 가족한테 조금만 더 쓸 걸 하고 후회하실 것 같으면 미래의 계획을 개수를 좀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사회 쪽에 많이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성취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가족을 만약에 소홀히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너를 위해서 했다 했더라도 가족은 실제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소홀했을 때는 나중에 노후가 보이겠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은 별로 없고 오로지 가족하고 사회에만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건강이 약화되든가 내가 뭔가 성장을 못하든가 뭔가 결론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더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미래의 계획,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는 계획을 한 개라도 가족을 위해서 써보자라는 계획을 세워서 공표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쁜데 하고 계획을 세우지 좋다 않으면 그건 영원히 뒷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도 해보세요. 돈, 인간관계, 건강, 배움과 성장. 내가 돈을 위해서 정말 하는 활동이 더 많은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하는 활동이 있는지 관계, 이 관계란 사회적 관계도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다 해당하는 겁니다. 나는 관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나의 배움과 미래만 쓰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의 관계에는 그 뒷날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좀 5년, 10년 후에 그게? 네. 그래서 어떤 태도가 중요한데 이제 또 저는 가족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족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 그럼 가족 관계에서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뭘까? 바로 부모예요.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셨던 부모고 지금도 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살아계신 분도 있어도 그분은 엄마 아빠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를 돌봐주셨던 분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내 그 무의식 중에는 그래도 부모는 과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계시다고 해도. 근데 이제 현재 쪽은 나랑 계속 연락을 한다면 그건 현재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자녀가 바로 미래예요. 내가 지금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자녀와 나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요.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성공한 후에 얘가 나랑 인연을 끊을 것인지 계속 고맙다고 엄마한테 늘 감사를 표현할 건지는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관계를 다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 가족에게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 거라는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환경을 내가 다 하나도 안 바꿔도 된대요. 딱 두 가지만 바꾸면 된대요. 뭘 바꾸냐면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요 두 개만 바꿔도 내 삶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다. 환경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의 비중을 두는지 어디에다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이제 다음에 계획 세울 때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동은 제가 카드를 하나씩 보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자기 약점을 고백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원에서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모든 분끼리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위에는 큰 질문이에요. 큰 질문에 대답해보고 이제 작은 질문들이 또 있어요. 작은 질문에도 대답해보시면서 서로의 여기 약간 약점에 해당하는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좀 편안하게 한번 모든 별로